당신이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모은 통장의 숫자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위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오늘 우리 눈앞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유동성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성실함이 무기가 되지 않는 시대, 2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잔인한 부의 사이클을 모르면 당신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냉철한 팩트와 위대한 성학자들의 통찰로 2030년까지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키울 진짜 생존법을 공개합니다.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5일) 서울 명동 환전소 앞에 긴 줄을 보십시오. 환율은 1420원을 돌파했고 금리는 내려간다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2%대로 주저앉으면서 평생 저축만 믿어온 은퇴자들과 직장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현금이라는 종이 조각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과 한 알에 2만 원이 넘어가는 이 기이한 현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피벗이 있습니다. 돈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 화폐는 흔해지고 자산은 귀해집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후나 2020년 팬데믹 때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고물가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풀리는 유동성은 중산층의 자산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인플레이션의 덫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치 가만히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끓는 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실질 임금 상승률은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 서울 주요 지역의 핵심 자산 가격은 공급 절벽과 맞물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단이 필수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10년 전의 1억 원과 같은 가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며 관망한다면 5년 뒤 당신의 구매력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은 이미 2025년 말부터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부릴 때 대중은 공포에 질려 현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층이 나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가치 없는 종이로 변하게 둘 것입니까? 지금의 망설임은 미래의 가난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무거나 산다고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될 자산의 대양극화 장세에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잔인한 선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돈이 고이고 어디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평당 2억 원을 넘보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지방의 어느 신축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해도 거래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한쪽에서는 명품관 오픈런이 여전하고 다른 쪽에서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명이 들립니다. 과거처럼 모든 것이 오르는 상승의 평준화는 2021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옆집이 오른다고 내 집이 오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유동성이 똑똑한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을 선점한 기업, 인구가 몰리는 핵심 입지,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자산에만 돈이 쏠립니다. 이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도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잘 사는 나라로 구조적 재편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위 10%의 자산 증가율은 하위 10%의 25배에 달합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없는 테마주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기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점 기업들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평범함은 이제 곧 가난입니다. 평균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20세기의 낡은 유물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물려있는 잡주나 외곽지 부동산에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사이클은 독석을 가려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독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읽고 핵심 자산으로 갈아타는 이들에게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구조선을 기다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정신무장을 해야 할까요?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일궈낸 우리 선배 기업가들의 불굴의 정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그들의 DNA가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난국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한국 경제의 종말을 예고하며 절망에 빠졌을 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50도의 폭염이 쏟아지는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 모래가 많으니 골재 걱정 없다는 그의 역발상은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물가와 환율 위기는 정 회장이 겪은 시련에 비하면 작은 파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정주영, 이병철 같은 거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위기 속에 반드시 큰 부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2026년 현재 가계부채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부는 언제나 이런 비관론의 무덤 위에서 꽃을 피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누군가는 그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30% 이상 폭락했을 때나 IMF 외환위기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과감히 우량 자산을 매집했던 이들은 이후 5년 내에 평균 400%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6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지수가 높을수록 미래의 기대 수익률은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위인들이 증명한 이 법칙은 2030년 사이클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세일 기간이지 폐업 처분 기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주영 회장처럼 이봐, 해봤어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투자가 무섭다고, 아는 게 없다고 뒤로 물러나 있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의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돌파할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태가 일어납니다. 정신을 가다듬었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자들이 남몰래 구축해놓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진짜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는 직장인들의 피로한 눈빛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수입은 즉시 끊깁니다. 반면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하는 자산가는 그 시간에도 배당금과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을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이것이 노동의 한계를 넘어선 금융산소의 위력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것이 부의 핵심입니다. 부자들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비밀은 자산이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유동성 장세에서는 시세 차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 즉 배당 성장이 있는 기업이나 인상 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있는 자산만이 진정한 부의 안전벨트가 되어줍니다. 물가 상승분을 월세나 배당금이 상쇄해주지 못하면 당신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배당 귀족주들의 지난 30년간 성과를 보십시오. 시장이 폭락해도 그들은 배당을 줄이지 않았고 결국 주가는 우상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우량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의 패시브 인컴을 구축하는 것은 2026년 기준 약 3억 원의 우량 배당 자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시스템 모아 건물주가 되는 시대입니다. 3억 원이 당장 없다고요? 30만 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월급 외에 단 50만 원의 추가 현금 흐름만 있었다면 지난 금리 인상기에 대출 이자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았을까요? 현금 흐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지금 당장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유혹을 참고 그 돈으로 단 한 주의 배당주라도 사십시오. 그 작은 주식 한 주가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소비는 쾌락을 주지만 자산은 자유를 줍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지루할 정도로 강조하는 방어 자산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공급망이 붕괴될 때 주식 전광판이 온통 파란색으로 물드는 공포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개미들은 패닉에 빠져 투매를 결정할 때 노련한 투자자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폭락장에서도 오히려 가치가 빛나는 황금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방어 자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도구입니다.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금값은 화폐 가치 하락과 동괴를 이루며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또한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하고 시장 전체의 성장을 가져가는 인덱스 ITF는 장기적으로 개미 투자자의 90% 이상을 앞지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부자들은 이번엔 이 종목이 대박 난대라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계적으로 승률이 가장 높은 시장 지수와 안전자산에 묵직하게 자금을 배분합니다. 대박을 쫓다가 쪽박을 차는 것이 개미들의 슬픈 운명입니다. 방어 자산의 핵심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는 자산 혹은 최소한 버텨주는 자산을 섞는 것입니다. 금, 달러, 국채, 그리고 시장 지수 ITF가 그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박을 꿈꾸며 레버리지를 쓰지만 진정한 고수는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2026년의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방어력이 곧 공격력입니다. 버티기만 해도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집니다. 당신의 계좌가 마이너스 30%를 기록할 때 멘탈을 유지하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든든한 방어 자산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방어막이 없는 투자자는 작은 파도에도 배가 뒤집히지만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대륙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배는 지금 안전합니까? 구멍 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모든 전략은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 거대한 사이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머릿속의 지식을 현실의 부로 바꿀 시간입니다. 좀 더 공부하고 시작할게요. 돈 좀 모이면 그때 할게요 라고 말하며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그들이 망설이는 동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했습니다. 2026년의 문턱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부와 가난의 결정적 차이는 실행의 속도에서 갈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의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2026-2030 사이클의 핵심은 분할과 대응입니다. 한 번에 고점을 맞추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매수 버튼뿐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는 초입에는 기계적으로 우량 자산을 모아가고 대중이 환호하며 광기에 휩싸일 때 조용히 엑싯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승부사들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룰입니다. 복잡한 기교보다 단순한 원칙이 승리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기술 패권을 쥔 기업들의 이익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4년 뒤인 2030년 AI와 로봇 기술이 일상이 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길목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훗날 그때 살 걸 하는 후회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 투자자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투기꾼에게는 적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기회비용은 쌓이고 있습니다. 5년 뒤 누군가는 그때 눈높이 경제시선 영상을 보고 행동하길 잘했다며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때 다 아는 내용이라고 넘겼는데라며 땅을 칠 것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 자산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의 총합입니다. 오늘의 1분이 당신의 노후 10년을 좌우합니다. 이제 당신은 시스템의 노예로 남을 것인지 부의 사이클을 타는 서퍼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결과는 냉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부터 시작될 20년 만의 거대 부의 사이클을 살펴봤습니다. 화폐 가치는 녹아내리고 자산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것이며, 오직 현금 흐름과 방어 자산을 갖춘 이들만이 이 폭풍우를 견뎌낼 것입니다. 경제는 결국 심리와 대응의 게임입니다. 흔들리는 숫자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통장에 잠자는 현금을 깨워 단 한 주의 우량 ETF나 배당주로 바꾸십시오. 둘째, 선저축 후지출을 자동화하여 감정이 개입할 틈을 없애십시오. 셋째, 정주영 회장의 기계를 가슴에 새기고 시련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2030년 당신의 신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년의 위기가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피해야 할 재앙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뿐입니다. 시스템의 희생양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